최근에 뭐가 있냐면 무전공 선발이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자유전공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모집 단위에서 들어가서 1학년 동안 공부를 하고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대학 가는 양상에도 이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갈 때는 앞으로 3년 후기 때문에 3년 동안 무전공을 실시해보고 제대로 되면 그대로 쭉 나갈 거고요. 제대로 안 되면 한번 때려칠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들은 얘기도 있고요. 또 처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워밍업.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하는 이유인데 이게 뭐냐면 별것 아니지만 날 화나게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다 화나시 이런 거 보시면 다 화납니다. 비싼 물건 사서 은근슬쩍 자랑하는 친구를 볼 때, 물건 사고 계산했는데 말도 없이 거스름돈 건네줄 때,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열받는 건 이겁니다. 동선의 애가 우리 애보다 공부 잘할 때, 그리고 친구네 애가 우리 애보다 똑똑할 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더 열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의 공부를 잘 시켜서 열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나옵니다. 대입의 성공은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소신 가지고 해주시고, 특목고에 맞으면 특목, 일반고에 맞으면 일반고를 보내라. 아이의 특성에 맞게 보내시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건데, 앞으로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할 겁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내신을 반영할 거고요. 대신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는 거는 사실은 대학들은 번거로워합니다. 강의실을 마련해야 되고 문제를 새로 내야 되고 그래서 대학은 근본적으로 논술과 면접을 하기 싫어한다는 점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평가를 반영할 수도 있고요. 전공 연계 과목은 무전공 선발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전공 연계, 우리 과에 오려면 무슨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돼라는 전공 연계 과목의 설정은 점점 대학들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한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택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서 고려대가 2025 학년도부터 과학고 조기 졸업자의 지원을 제한합니다. 이게 사실 과거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여러분 띄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영재학교 졸업자가 의학학 계열에 지원할 경우에 일반 학생부 반영하고 연구활동 수상실적 등 포함해서 영재학교 학생부 제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스상에서 학생부가 변화합니다. 영재학교 학생부가 아니라 출력물 자체 또는 전산 자체가 일반 학생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ABCD 절대평가가 아니라 등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영재학교로서의 어떤 이로운 점이 사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전공 선발, 자유전공학부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진영의 진로 역량 내지는 전공 적합성의 평가 비중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각 과목별 표준 편차 미제공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수준 평가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 다음에 학생부 세분명 및 특기사항 작성 프로그램의 사용화로 학생부 기록 평준화, 상향 평준화가 됐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일단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일종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선택의 전제, 계열의 선택부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미리 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꿈을 가지고 있어야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으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옛날에 TBS 교통방송에서 만든 걸 제가 긁어왔습니다. 인문계열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보셨죠? 자연계열은 생활과학대학, 자연계열 있고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약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법 및 예체능 계열이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이런 과들이 있고 예체능대 이런 과들이 있다.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최근에 뭐가 있냐면 무전공 선발이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자유전공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모집 단위로 해서 들어가서 1학년 동안 공부를 하고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대학 내 모든 전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과에가 들어가서 공대로 갈 수도 있고 이과에가 들어와서 인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전공이고요. 그래서 무전공 통합 모집이니까 어쨌든 대학 내 모든 전공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2는 뭐냐면 단과대 내에서 보는 겁니다. 인문계열 모집하고 자연계열 모집해서 그 계열 내에서만 가는 거니까 유형1보다 유형2는 선택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대학 가는 양상에도 이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 겁니까? 예, 자유전공이 좋은 거죠. 자유전공이. 예를 들면 항공대학 같은 경우는 자전으로 들어가서 항공운항과 비행기 파일럿 되는 조종사가 되는 과도 갈 수 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조영대학, 예체능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갈 때는 앞으로 3년 후기 때문에 3년 동안 무전공을 실시해보고 제대로 되면 그대로 쭉 나갈 거고요. 제대로 안 되면 한번 때려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문대학의 분야별 전문, 인문대학은 구름이 꼈습니다. 인문대학은 앞으로 뭐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는데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취업률 자체가 인문계열은 낮습니다. 공학계열은 높고요. 그래서 이따가 새로운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은 흐리다가 햇빛이 납니다. 그래서 인문대학보다는 좀 나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상경대학은 문과대학 가운데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그래서 전 냉정히 보면 문과에서는 경영경제가 아니면 취업하기가 어려운 양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학대학은 이제 로스쿨이죠. 로스쿨인데 로스쿨은 옛날보다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수입은 대폭 감소한 양상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은 사실 이것도 여기 지금 햇빛이 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취업 전망이 밝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웰빙 산업이 우수해지면서 예전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밝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융합글에서 핀테크, 모빌리티 또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반도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망이 무지하게 밝아서 사실 저는 의대만이 능사가 아니고 첨단 융합 쪽으로 가도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나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과들은 정말 전도가 유망한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은 대학원을 안 나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순수학문 쪽이기 때문에. 근데 자연과학대학 가운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와 연관지어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과대학은 여기 지금 구름이 꼈지만 그래도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갈 수 있다. 사범대학은 우울합니다. 사범대학은 전망이 밝지 않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가 이게 쉽지 않은 양상을 띠고 있어서 교권 침해도 심각하고 AI 교과서가 등장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등장함으로써 교사의 새로운 역할도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옛날에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오고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물론 제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혹시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1 이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하기를 수능이 이원화된다.
수능 1과 수능 2로 나누어서 절대평가를 적용하면서 수능 1에는 언어와 수리, 이때 언어에는 영어, 국어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2는 선택 과목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능 2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바꾼다. 그 다음에 내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내신을 외부에서 출제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강타했습니다. 16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수능 1과 수능 2로 나눈다. 근데 이게 이원화된다는 얘기는 하루에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이원화는 이틀에 시험 보는 거예요, 이틀에. 수능 절대평가고 내신은 외부에서 하고 평준화를 폐지합니다. 틀은 유지하지만 상향 평준화 시킨다는 얘기고,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2026년부터 이게 발달되는데,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원화 나옵니다. 그죠? 수능 1 언어 수리 능력, 수능 2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그게 학점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의미 없습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도 언급되어 있고, 이게 이제 왜 수능 이원화가 나오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원화니까 수능 1만 볼 수 있고 수능 2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수험생 부담이 완화될 거 아니냐. 몽땅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응시하니까 대입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좋은 얘기. 이건 긍정적인 효과인데, 근데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거고, 수능 2가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니까 사교육이 엄청나게 늘겠죠. 그런가 하면 시골과 도시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그래서 찬반 양론이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선택권이 확대가 되고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는 것은 다 좋고, 어떤 사람은 또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일부 과목만 시험 보니까, 선택해서 보니까 사교육 부담이 완화돼.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전부 다 안 맞는 말입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미뤄보면 불평등 심화, 선택 과목에 따라 대학 입시에서 불리함을 느낄 수 있고, 학교 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사교육 시장은 무조건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형, 서술형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나오죠. 내신 외부 평가. 이건 강남원 만들어는 찬성할 것 같은데, 뭐냐면 내신 시험을 학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원이 내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은 문제로 내신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정성 같은 게 있겠죠. 교사는 수행평가만 채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신 시비가 벌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특목고로 애들이 몰려가겠죠. 왜냐하면 내신이 서로 절대평가가 돼버리니까, 말하자면 애들의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1년에 4번 보는 거와 똑같은 양상을 띠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공정은 공정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 방식은 미정이지만 외부에서 출제해서 전국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시험을 본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내신 외부평가에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 핀란드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 국제교육과정도 지금도 세계적인 내신 평가를 외부에서 하고 내부에서 같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공정성 강화, 성적의 일관성. 이건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학생 부담이 증가하고 교육이 획일화되고 외부에서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수능이 이원하나 내신 외부 평가나 둘 다 안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봤는데요. 왜 아무쪼록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좀 믿으면서 조용히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